러시아의 야심찬 계획으로 만들어진 가스관 노드스트림2의 승인이 중단되면서 유럽은 다시 가스 대란에 빠졌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싸움에 유럽의 겨울은 엄청 추워질 것 같은데요. 천연가스 시대로 접어든 지금 과연 노드스트림2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저는 이미 3년 전부터 앞으로 석유 시대에서 천연가스 시대로 전환될 것이라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셰일 혁명에 힘입어 사우디를 넘어서는 산유량을 자랑하며 이제는 천연가스 수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그간 사우디의 석유를 달러로 결제하게끔 만들어 유지해왔던 페트로달러 시스템에서 더 나아가 직접 에너지를 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동에서도 미군을 철수시키고 있죠. 예전에야 중동산 석유를 사와야 하니까 중동의 질서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중동산 석유 따위 필요가 없으니 돈을 써가며 미군을 중동에 박아둘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페트로달러로 지켜온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동시에 에너지 패권까지 가지려는 미국의 숨겨진 의도를 엿볼 수 있는 거죠. 미국은 다 가진 나라죠. 넓은 땅에 넘치는 에너지 자원, 거기다가 아무리 찍어내도 주변에서 찍소리 못할 달러까지. 중국이나 러시아가 어떻게 미국 좀 넘어보려고 꿈틀대도 이건 도저히 게임이 안 됩니다. 아무튼 미국이 셰일로 뽑아낸 남아도는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비싸게 팔아먹으려면 경쟁자를 제거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도 경쟁자인 중동에서 미군을 철수하고 있고요. 미군 철수하면 얘네들 또 박 터지게 싸우겠죠. 그러면 중동의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생길 거고요. 또한 천연가스 최대 매장량을 자랑하는 이란 역시 계속 제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러시아입니다. 전 세계 에너지를 좌지우지하는 곳이 오펙인데 오펙을 창설한 국가가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일찍이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살포시 보내버렸죠. 그런 오펙의 뒤를 이어 비오펙 국가들이 모여 만든 오펙 플러스의 주도국이 러시아입니다. 그러니 미국이 러시아를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미국에 대한 비판을 하면 네오 이 자식 반미하네? 이런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계속 말하지만 저는 미국과 중국 중에 선택하라면 무조건 미국 편에 서야 한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누구 편에 서더라도 판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는 알고 있어야겠죠. 미국이 언제 돌변해서 우리 뒤통수를 후려칠지 모르니까요. 미국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IMF 외환위기 왜 일어났을까요? 그때 미국에서 달러 빌려줬다면 그 사단은 안 났을 거고, 아니 일본에서 외화 빌려오려고 했을 때 미국이 막지만 않았어도 그 지경까지는 안 갔을 겁니다.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의 적이 오늘의 아군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살벌한 국제 정세입니다. 아무튼 베네수엘라도 보내주시고 이란도 보내주시고 미국은 그렇게 안보를 들먹이면서 경쟁자들을 쉴 틈 없이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최대의 정적이 중국과 러시아죠. 특히 석유 시대에서 천연가스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시점에서 러시아는 세계 최대 천연가스 수출국이자 세계 2위 원유 수출국입니다. 얘네들이 수출을 늘릴수록 미국에게는 손해가 되겠죠. 그래서 미국은 러시아의 가스관 건설을 무지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반대의 명분은 러시아가 유럽에게 가스관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가장 최근 만들어진 노드스트림2는 러시아 북서부에서 출발해 발트해 해저를 지나 독일 북부에 이르는 길이 1225km 해저 가스관입니다. 노드스트림 1이 앞서 2012년 가동을 시작했는데 러시아와 독일은 그 바로 옆에 2018년부터 쌍둥이 가스관인 노드스트림 2 건설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가스관의 한 해 수송량은 550억 입방미터로 유럽 천연가스 수요의 4분의 1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는 러시아이지만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는 과연 어디일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러시아가 아닌 미국이기 때문이죠.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세계 최고이지만 자국 내 소비가 많기 때문에 수출에서는 러시아가 앞섭니다. 그런데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량이 더 많아진다면 러시아는 미국의 강력한 경쟁국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노드스트림 2를 가장 반대했던 국가는 미국이고, 이걸 막기 위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카드로 반격에 나선 겁니다. 그럼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9월 반러 성향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나토 가입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러시아의 군사 행동이 활발해졌고 지금은 약 10만 명의 러시아군이 국경에 집결해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17만 5천 명까지 병력을 늘린다는데요. 만약 전쟁이 난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큰 전쟁이 될 거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나토 가입을 두고 심기가 불편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크라이나는 소비에트 연방, 즉 옛 소련 시절 한솥밥 먹던 식구였죠. 그런데 냉전 시절 소련을 견제하려고 만든 기구인 나토에 우크라이나가 가입하려고 하니까 러시아가 지금 펄쩍 뛰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크라이나는 유럽 연합에도 가입하기를 원하고 있기도 하죠. 러시아에게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인 우크라이나는 중국에게 대만과도 같은 절대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기원인 키예프 공국의 뿌리와도 같은 곳으로 쉽게 이야기해 이 키예프가 러시아 민족의 어머니 같은 고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과 맞서느라 여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지금 우크라이나의 접경 근처에 병력을 투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러시아가 진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을까요? 아마 힘들 겁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순간 나토와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중국이 러시아를 도와줄 리도 없습니다. 중국도 내 코가 석자니까요. 그래서 러시아가 또 다른 카드로 내민 것이 바로 야말 유럽 가스관입니다. 약 2,000km의 야말 가스관은 러시아에서 벨라루스와 폴란드를 거쳐 독일까지 이어지는 주요 가스 수송로입니다. 러시아는 유럽의 천연가스 약 40%를 공급하는데 이 가운데 20%가 야말 유럽 가스관을 통해 유럽으로 공급됩니다. 지구촌 전체로 범위를 넓혀도 러시아는 세계 천연가스 공급의 2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가스관을 막는다면 유럽에는 굉장히 치명타가 되겠죠. 유럽의 바람이 줄어들면서 풍력 발전이 급감하며 가스값이 이미 4배나 오른 상황에다 야말 유럽 가스관마저 잠기면서 유럽 천연가스는 여기에 2배가 더 올라 역대 최고 가격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발전 원료인 천연가스가 폭등하면 이에 연동된 유럽의 전기 요금도 같이 오르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 폭등은 유럽 인플레이션율을 급격히 올리는 급소가 될 겁니다. 자,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의 본질은 누가 이익을 가져가느냐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이야기해 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가장 이득 볼 세력은 누구일까요? 아니, 침공도 아니고 침공할 거야 란 협박이 되겠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부추김으로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구도가 나오고 있고 결국 야말 유럽 가스관까지 잠가버리는 사태까지 왔는데요. 이렇게 되자 아시아로 향하던 미국의 LNG선들이 유럽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천연가스는 대부분 아시아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이 가장 큰 고객이죠. 또한 심지어 호주산 천연가스마저 유럽으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아시아로 갈 물량을 유럽으로 돌리는 이유는 아시아보다 유럽의 가스 가격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아시아 가스 가격이 유럽 가스 가격보다 좀 더 높았기 때문에 미국이나 호주산 천연가스는 아시아에 수출되고 있던 건데요. 상황이 이렇게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미국에 남아도는 천연가스를 러시아의 주 공급처인 유럽에 비싸게 팔게 된다면 미국의 이익은 더 커지겠죠. 시장도 넓어지고 가격도 더 높아지니 일거양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의 최대의 수혜자는 미국입니다. 그리고 꼽사리로 호주가 이득을 보고 있는 거죠. 원래 호주가 미국의 우방이었지만 지금 호주는 미국의 최대 우방이 된 것 같습니다. 핵잠수함 기술도 공짜로 이전시켜줘. 가스도 유럽의 비싼 값에 수출하게 만들어줘. 러시아 입장에서 가스 가격이 높아져서 좋은 측면도 있지만 유럽 시장을 미국과 호주에 내어주게 된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야말 유럽 가스관을 잠가버리는 전략은 실패로 보입니다. 사실 러시아가 이렇게 가스 가격을 올려주지 않았다면 미국의 천연가스를 유럽에 수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땅 파서 나오는 가스 그대로 가스관 연결해서 PNG로 수출해버리면 그만이지만 미국은 셰일가스로 좌로 우로 막 그냥 겁나게 힘들게 파서 그걸 또 압축해서 LNG로 배에 실어서 수출해야 하니까 채산성에서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급등하면 채산성을 넘어설 수 있는 거죠. 러시아 총 수출액 가운데 천연가스 원유 수출액 비중은 매년 60% 이상입니다. 현재 러시아 재계 서열 1위에서 3위는 세계 최대 천연가스 기업인 가스프롬을 필두로 모두 에너지 기업이죠. 대부분의 에너지 기업들이 러시아 국영 기업들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매년 이런 에너지 회사들로부터 전체 세수의 40%에 육박하는 세금을 거두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러시아 경제가 에너지 경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에너지 산업 향방에 따라 러시아 경제 전체의 명암이 뒤바뀌곤 하는데요. 이들 러시아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는 가스관을 무기로 진 러시아에 힘입어 최근 급등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병력 투입은 테이블상에 없다고 단언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겁니다. 첨예하게 얽힌 미국과 러시아의 이익 속에서 우크라이나는 피해자인 셈이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니까요. 전쟁의 놀이터가 되는 국가는 사실 남는 게 없습니다. 주변국이나 그 전쟁을 뒤에서 설계한 자들이 이익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부터 야말 유럽 가스관을 잠가버린 사태까지 둘러보며 미국과 러시아의 천연가스 시장 쟁탈전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는데요. 결국 승자는 미국이다. 러시아는 결국 미국한테 작업당한 거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푸틴 대통령이 미국과 손잡고 자신만의 이익을 챙기는 걸까요? 제가 거기까지는 개인 나부랭이라서 알긴 힘들 것 같습니다만 최대의 수혜자가 미국이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내용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네오의 지식창고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